네, 먼저 고언어 실습 사이트가 있는데요. golang.org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노트북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노트북 준비 안 된 학생들이 많네요. 다음 시간에는 꼭 준비를 해오세요. 메인 화면에 try go 해서 고 언어에 대해서 실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물론 고 컴파일러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C++이나 자바 컴파일 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웹에서 방문하면 뭐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든 어디서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고 언어를 공부할 수 있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 사이트 첫 화면에 가면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 예제가 있네요. 여기서 run을 하면 실행할 수가 있고요. 우선 내용을 보면 고 언어는 C 언어 대신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그러니까 고를 구글에서 언어를 만들었는데 구글에서 만든 이유는 구글의 검색 엔진 등등 실제 서버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검색 엔진 동시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접속할 거잖아요. 그러면 서버에서 검색 기능이 실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C++로 개발을 했었죠. 근데 C++로 검색 엔진 등등 이런 서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시대가 흐르면서 그래서 그 불편한 점들을 보완해서 C++ 대신에 훨씬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짜고 또 유지 관리 편하고 디버깅 에러 확률이 적은 신뢰도가 높은 이런 언어로 발전시킨 게 고 언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 언어의 특징은 C 언어랑 유사한 점이 매우 많아요. 지금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C 언어에서도 메인이 있죠. 고 언어에서도 func 함수, 메인 함수고요.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메인 함수에서 출력만 한번 해봤네요. println 여기서 ln의 의미는 라인 피드예요. 그래서 출력한 후에 엔터 키까지 줄바꿈 문자까지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죠. 그리고 입출력할 때는 C 언어에서 stdio.h를 항상 include 해야 scanf, printf 사용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고 언어도 import, include 대신에 import fmt, format이라는 약자죠. fmt.println을 호출하면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선 hello, 3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 언어는 요즘 추세에 맞춰서 패키지 메인 이 전체 프로그램을 메인이라는 패키지로 만들 거고요. import fmt 해서 fmt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출력만 해본 거죠. 실행을 하면 여기 아랫부분에 실행 결과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hello world라고 쓰여 있죠. 리스트 박스에서 이 hello world 프로그램 말고도 Conway's Game of Life 프로그램이 조금 더 기네요. 예제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해 볼 수 있고요. 별표, 스타 표시를 뭔가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또 피보나치 클로저도 있네요. 피보나치 클로저를 보시면 여기서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보실 수 있고 메인에서 f는 fib 함수 이름을 함수를 콜해서 함수를 어사인 한 거죠. fib 함수는 여기 위에 정의되어 있고요. 펑션 fib. 네, 조금 색다르네요. fib이라는 함수는 return value가 펑션이에요. 펑션을 return하고 있어서 이런 펑션을 return하고 있고요. 그 펑션을 f라는 이름으로 변수죠. 함수형 변수. 함수 타입의 변수 f에다가 fib을 assign 시켰고요. 그러면 fib을 콜하면 fib의 return value가 여기에서 return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함수 정의예요. 함수 정의 자체를
변수 f에다 assign을 시켰고요. 지워져 버렸나요? 다시. 그래서 메인 함수를 하면 이 함수 f를 콜해서 실행하는 f 5번을 호출해서 결과를 프린트해 봤네요. 에러가 좀 있네요. 에러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예제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피아노 인티저즈, concurrent pi,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 예제들 보여주고 있네요. peg solitaire solver, tree comparison 등등에 대한 예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실행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고 언어를 공부하니까 처음 고 언어를 공부할 때는 골랭.org 앞에 tour.goleng.org를 실행하시면 여기서 직접 간단한 처음 고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예제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것은 아까 봤던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run 해볼 수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할 수도 있죠. 이걸 두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복사를 두 번 더 해서 실행을 하면 3번 출력을 했네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5개 중에 첫 번째 거였고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 클릭을 하면, 꺽쇠 클릭하면 두 번째 게 나오네요. 두 번째 것은 그냥 설명이네요. 우리는 한국어 설명이 나오는 게 편하죠. 그래서 한국어로 실행을 하면 한국어 설명들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해 봤고요. 다음에 여기를 잘 봐주세요. 여기 Tour of Go 위에 이 표시가 있죠.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를 클릭하시면 1, 2, 3, 4 그 예제에 실습할 수 있는 것들이 쭉 72까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1, 2, 3, 4, 5, 6, 7, 8 목표를 한 50번 정도까지 하는 것을 오늘 실습의 목표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헬로우 안녕은 해봤었고요. 자, 여기 가서 다시 두 번째 go local 하면 여기는 별 게 없네요. 자, 세 번째 go offline도 별로 읽을 게 없네요. 네 번째 패키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import fmt 입출력을 하기 위한 포맷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었는데 math 라이브러리, 수학 관련된 라이브러리 두 개를 임포트 했네요. 두 개 이상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할 때는 임포트 소괄호 안에 fmt math 이렇게 스트링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반드시 줄바꿈을 해줘야 돼요. fmt 줄바꿈 math 대신에 C 언어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요. C 언어에서는 항상 어떤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이 있었어야 됐었죠. 그 언어는 세미콜론이 없죠. 세미콜론이 없는 대신에 줄바꿈을 해주면 문장이 구별이 돼요. 즉 엔터 키가 C 언어의 세미콜론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즉 C 언어에서 굳이 세미콜론 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줄바꿈을 하잖아요. 줄바꿈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줄바꿈을 하기 때문에 줄바꿈 엔터만 하면 되지 굳이 세미콜론을 입력 안 할. 여러분들 C 프로그램 짜다 보면 세미콜론 빠뜨려서 신텍스 에러 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성을 개선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언어는 세미콜론이 거의 없어요. happy, math.py, day 이 math 라이브러리에 원래 이미 정의된 변수로 파이에서 p자는 대문자네요. 대문자 파이.
되어 있고요. 다음 방금 임포트 math library의 next after 글쎄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실행해 볼 수 있고요. export도 있네요. 그래서 export 이것은 에러인데 여기서 p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소문자 파일은 define된 변수가 아니니까요. 바꿔서 실행해 보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한 것들이네요. 7번 함수 정의를 add 함수를 정의해 봤네요. 여기서 이제 함수 정의 방법, 함수의 신텍스를 볼 수 있는데요. 항상 func로 시작을 하고 함수 이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C 언어 경우에는 이 func 위치에 return 타입을 주잖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다르네요. 항상 func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함수명,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형식인자를 정의하는데 C 언어하고 다른 점이 C 언어는 int x, int y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안 하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변수 이름 뒤에 타입 x int, 콤마 y int.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은 여기 괄호 바깥에 있어요. C 언어하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고요. return 타입 int. 항상 중괄호 열고 닫고로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의 xy 값을 더할 거니까 return x 더하기 y만 return 해줬죠. 그래서 42, 13을 더하면 55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간단한 이해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 똑같은 걸 왜 했을까요? 설명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자, 고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 즉 불편한 점들을 많이 개선했었다고 했죠. C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과를 2개 이상을 리턴하고 싶을 때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리턴 밸류로 1개밖에 리턴 못 하잖아요. 다른 두 번째 값을 리턴 받을 때는 형식인자에서 포인터를 주어서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됐었죠. 근데 고언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때는 리턴 밸류를 multiple result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return 타입이 괄호 안에 2개를 나열했네요. string 타입, string 타입 2개의 값을 리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swap 함수는 또 형식인자도 아까 x int, y int 이렇게 했었죠. 근데 타입이 같은 경우에는 x, y 콤마로 여러 개를 나열을 하고 타입을 한 번만 써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x, y 2개의 형식인자를 string으로 받아서 2개의 값을 swap 교환해서 스웨핑해서 리턴해주는 가장 간단한 이해죠. 그러면 x, y를 y, x로 리턴해주면 돼요. 순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콜 할 때 a, b는 swap hello world. 그러면 hello가 b에 들어가고 world가 a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a, b를 출력해 보면 world hello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즉 C 언어에서 늘 2개의 값을 변수 값을 교체할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소팅하고 이럴 때 그때 항상 임시 변수 템프를 두어서 A를 저장하고 B는 A로 해준 다음에 다시 A는 템프로 해주는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늘 세 라인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일들이 매우 많았었는데 그런 불편한 점을 없애서 A, B는 B, A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컴파일 할 때 임시 변수 저장해서 교체해주는 이렇게 상당히 사용자 편의성을 매우 중요시한 그런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치환문, 배정문에서도 multiple assignment가 가능하죠. A, B에다가 2개의 값을 주는 거죠. 여기는 수의 함수가 2개의 값을 리턴했을 테니까요. hello world를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리턴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편리한 점이 있어요.
다음에 10번 이름이 정해진 결과 여기서는 스플릿 값을 하나 받아서 17이라는 값을 받아서 some int 정수 타입을 받아서 x, y 두 개의 값으로 분할해서 출력을 해줬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값이 아까는 조금 전에 다른 점이 뭔가요? 다른 점은 아까 string, string만 있었죠? 변수 이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return value로 받을 때 변수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조금 전과 같이 비슷해 9번과 같이 할 거면 9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타입 두 개만 써줬으면 됐잖아요. 그럼 지금 10번의 예제도 int, int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변수 이름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변수 이름을 부여를 해서 그래서 x, y로 받겠다. 그러면 편리한 점이 뭐냐면 return 할 때 값을 두 개를 return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명시된 x, y에다가 값을 assign 해주는 거죠. x는 이런 값으로 y는 이런 값으로. 그러면 두 개의 값이 둘 다 assign이 됐죠. 그래서 이젠 return만 해주면 되는 이렇게 상당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17을 받아서 이 x 값은 7로 계산되었고 y 값은 10으로 계산되었나 보네요. 자, 11번 변수. 변수 선언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변수 선언은 저기서 이 예제에서는 x, y, z 세 개의 변수를 선언해 봤네요. 항상 var로 시작을 해요. var. 또 저기서는 세 개를 한꺼번에 선언했죠? 뭐 따로 선언해도 돼요. var x int 그 다음 라인에 var y int var z int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같은 타입의 변수는 x, y, z int 한꺼번에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 라인에 보면 var c, python, java는 불린 타입. 불린 타입은 bool로 되어 있네요. 불린 타입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각 변수 6개의 변수를 출력만 해봤네요. x, y, z, c, python, java. 값이 초기화를 안 했네요. 초기화 안 했으면 이 전역 변수죠. C 언어에서도 전역 변수는 디폴트로 정수인 경우에는 0이 들어있고요. 불린 변수인 경우에는 false로 초기값이 되어 있네요. 초기화. 11번.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 조금 전에는 디폴트로 했었는데 x, y, z를 int로 선언했고 그리고 각각의 값을 1, 2, 3을 x, y, z로 초기화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C, Python, Java는 true, false, string으로 했네요. 조금 전하고 또 달라진 점이 뭐죠? 조금 전에는 x, y, z는 정수 타입을 했었죠. 여기서는 타입이 없네요. 파이썬이랑 유사하죠. 타입을 안 주었어요. 타입을 안 주고 값을 주면 true 또는 false 값을 주면 C하고 파이썬은 불린 타입으로 선언이 자동으로 되고요. 자바에다는 값을 string을 줬죠. 그러면 string 타입으로 자동으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할 수 있다. 초기화할 때는 여기서도 int가 없어도 상관없겠죠. 지워볼까요? 이렇게 값이 없어도 실행을 하면 오토매틱 자동으로 변수 타입이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 초기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 13번은 변수의 짧은 선언. 방금 전에는 요 예를 보였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지역 변수로 선언을 했네요. 메인 함수에서 지역 변수 선언하면서 아까는 var로 시작했어야 된다고 했나요? 근데 var가 없네요. 키워드가. 그냥 파이썬처럼 파이썬은 타입 선언 없이 그냥 변수에다가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죠?
va 키워드로 변수를 선언하고 타입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를 할 때는 equal로 했었죠. 그래서 변수의 값을 줄 때 equal하고 콜론 equal 두 가지가 있어요. C 언어는 콜론 equal인데 어쨌든 equal을 사용할 거냐 콜론 equal을 사용할 거냐의 차이는 뭐냐면 이 va 키워드가 있으면 equal로 값을 주게 되고요. va 키워드가 없이 바로 변수만 사용할 거면 파이썬처럼 그럴 경우에는 초기화할 때 콜론 equal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va가 없는 대신에 이 콜론이 들어가겠네요. 그 차이점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실행해 보면 마찬가지로 실행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그 짧은 선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va가 없이 초기화를 할 때 변수 이름 콜로니컬 값 이렇게만 선언해도 된다는 그런 편리한 점을 소개를 한 거죠. 다음은 상수인데요. 변수 선언할 때는 var로 선언했었죠. 난 값을 바꾸고 싶지 않을 때는 var 대신 const로 해서 상수형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const로 선언하게 되면 값이 초기화가 한번 되고 나면 값을 바꿀 수가 없겠죠. 상수니까. const word 안녕 string 선언해봤고요. 프린트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C 언어하고 다르게 여기 선언문이 C 언어에서는 항상 실행문 전에 모두 모여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네요. 필요할 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상수 또는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죠. 그런 편리한 점이 있고요. 숫자형 상수 여기서는 상수를 이렇게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선언해 봤네요. 1이라는 값을 비트 left shift 100비트를 왼쪽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값이 매우 큰 값이 되나요? small big이라는 것을 99번 다시 right shift 해서 small을 해봤고요. 물론 여기서도 아까 var 선언과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을 선언할 때는 var 또는 const의 소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 첫 번째 상수, 두 번째 상수, 괄호 안에 이렇게 두 개 이상을 선언할 수 있는 예이죠. 그래서 need int는 x에다 10을 곱해서 더하기 1을 해서 return하는 함수고요. need float는 float 64 값을 64비트 실수 값을 받아서 0.1을 곱해서 return하는 함수네요. 네, 그런 간단한 이런 예제 프로그램이고요. 15번까지 했고